저희 자식들은 다 알고 있어요. 부모님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회에서 살게 되었고 부모님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강인해질 수 있었습니다. 이 세상에 계신 우리 어머니, 아버니 모두 사랑합니다. 존경받으셔야 됩니다.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. 1년 12달 365일의 느낌표 12마음. 이 명작가 명언에서 발견한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글 그리고 이야기,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가 10사람 조언보다 낫다,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자신에게 필요한 선인들의 조언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일의 귀함을 일컫는 가르침이죠. 진짜 그래요. 정신이 산만하고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우린 흔히 누군가의 가르침에 목마르곤 합니다. 그럴 때 누군가는 마음 잘 맞는 친구를 찾아가고 누군가는 조언을 들려줄 인생의 선배를 찾기도 합니다. 허나 세월이 흐를수록 단 한 줄의 문장에서 뜻밖의 가르침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아짐을 느낍니다. 아마도 자신의 내면 세계와 맞닿으며 각자에게 필요한 가르침으로 그리 휘어 들어가기 때문이겠지요. 100마디 말보다 한 권의 책이 혼란스러운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 줄 때도 있고 10명의 친구보다 외로움을 잘 달래주기도 합니다. 그런 이유일까요? 약 74만 명이 한 줄의 글과 명언으로 시작하는 세계의 모든 명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. 1월, 가슴에 용기를 품다. 용기 있는 자로 살아라.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용기 있는 가슴으로 불행에 맞서라. 키케로.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에요. 아니에요. 희망이라는 건 없어요. 단지 일어서야 할 이유가 분명했을 뿐이죠. 그건 바로 우유예요. 한 번도 진 적 없는 그가 시합을 마치고 내려오자 멋진 자동차에 매니저가 기다리고 있었다. 집 앞마당까지 환히 비추고 있는 따스한 불빛 사이로 시합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준 찢어진 상처가 보인다. 웃음이 전부인 양 떠드는 3명의 아이들, 든든한 가장이자 행복의 기둥인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. 그에게 가족이란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였다. 하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대공황이 브래독의 가정에도 덮쳤다. 집과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. 이 공황은 누구에게나 암흑이었다. 더 이상 스폰서가 없어진 브래독은 닥치는 대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. 그러던 어느 날 가까스로 출전하게 된 경기인 날. 이전 시합에서 부상당한 왼손을 치료하지도 못하고 출전한 브래독은 경기 내내 이렇다 할 공격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. 결국 관중은 둘을 향해 야유를 멈추지 않았다. 그 광경을 지켜본 사장은 동전 한 입 건네지 않고 오히려 브래독의 복식 면허까지 취소해버렸다. 이것 봐 브래독,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. 제가 뭘 들고 집으로 갑니까? 이 부러진 손을 들고요? 아이들이 줄인 배로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. 무얼 들고 가란 말입니까? 사장은 냉정하게 붕대로 손을 감싼 브래독을 뒤로 한 채 고급 승용차에 올라 떠났다. 오늘 경기는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. 가족이 붙잡고 있던 한 가닥 희망이었던 것이었다. 집으로 돌아온 브래독은 힘없이 아내를 보며 아내에게 의자 밑에 넣어둔 구두 약통을 꺼내며 자신의 손에 감겨있는 붕대를 검게 칠해달라고 말한다. 안 돼요 여보. 그러다 아예 손을 못 쓰게 되면요. 흐느끼는 아내의 두 손을 맞잡은 브래독은 이대로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다고 설득한다. 모든 것이 넉넉했던 삶, 그 예전, 모든 것이 다 잘 되리란 확신 속에 미래를 준비했던 그들에게는 현실은 냉혹한 절망이었다. 날이 밝자 브래독은 부두로 간다. 그날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는 부두에서 줄인 배와 절실한 눈동자를 가진 그는 운 좋게 일을 받게 된다. 하지만 가난은 끝이 없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기와 우유마저 끊기고 만다. 그러자 아내는 남편의 허락 없이 아이들을 친정으로 보낸다. 약속했지 않소. 결코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겠다고. 만약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없다면 그건 우리가 파멸했다는 의미란 말이오. 결국 브래독은 자신이 복서로 활동했던 경기장으로 가 도움을 청한다.
모자에 받아든 몇 장의 지폐와 동전은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다시 만난 아이들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. 어느 날 매니저이자 친구 조가 연결해준 시합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진다. 브래독의 화려한 복귀전이 된 것이다. 부러진 왼손으로 부두일을 하면서 강력한 펀치력을 갖게 된 것이다. 이후 그는 선수 자격을 다시 얻게 되었고 강력한 챔피언들을 연달아 쓰러뜨리는 기적을 일으킨다.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시기에 그의 실제 이야기는 전 미국 시민의 희망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신데렐라 맨이라고 불렀다. 보인 진정한 용기 때문이었다. 누구랄 것 없이 배고픈 현실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의 용기 있는 선택들, 자신의 자존심은 가족을 지키는 것이란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, 그리고 거짓말처럼 다시 우유를 걱정하지 않게 된 일에서 모두가 희망을 보았다. 용기란 위험을 무릅쓰는 것만이 아니다. 용기란 가장 먼저 앞장서는 것만이 아니다. 용기란 불가능을 뛰어넘겠다는 의지만이 아니다. 진정한 용기는 자신이 지켜야 할 근본, 자신이 지켜야 할 아름다움, 자신이 지고 있는 책임에서 회피하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. 진정한 자존심은 그 가치를 잃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. 영화 신데렐라맨. 불행은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겨내지 못할 불행도 없습니다. 세상에 대한 원망과 자기 연민을 이겨낼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. 1월이라는 행복의 명언을 이 주제로 정한 이유가 차디찬 겨울을 이기고 피어나는 새싹, 이 땅 속에서 준비하고 있는 근본에 관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어린 시절을 되돌려보면 부모님과 한 번쯤은 진짜 지금 죽고 싶다. 우리 왜 이렇게 힘들지? 라고 서로 얘기는 못하지만 숨죽여 있던 그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인간이라면 정말 이런 시기가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숨죽이고 서로 내가 어려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가치, 가족이라는 가치, 내 자식, 내 부모님이라는 가치 때문에 그저 함께하면서 전진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찾아온 행복은 진짜 달콤하고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촉촉해지는데요. 늘 좋기만 하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알까요? 아마 그들에게 늘 좋기만 한 행복은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. 정말 행복하다. 뿌듯하다. 난 정말 후회 없다. 이런 느낌은 죽을 듯한 불행, 힘들었던 불행, 그것들을 한 번은 겪어본 사람들이 되낼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말인 것 같아요. 우리 부모님 너무 많이 힘드셨죠?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. 오롯이 가정의 모든 일을 어머님이라는 이름으로, 아버님이라는 이름으로만 견뎌내 왔었어야 됐습니다. 저희 자식들은 다 알고 있어요. 부모님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회에서 살게 되었고 부모님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강인해질 수 있었습니다. 대한민국 어머니 아버지 모두 사랑합니다. 당신들은 존경받으셔야 됩니다.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